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어젯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소식과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FOMC 파월의 기자회견 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3명의 연준 위원들 발언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적응해온 풀이장 시간과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타이밍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잠 늦게 주무시면서 계속 미국 증시 변동성을 확인한 분들은 30분 정도마다 어플 키면서 깜짝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 상승했다가 다시 음전했다가 다시 1% 상승했다가 다시 음전했다가 결국 자고 일어나니 상승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약세장의 특징인 하루 변동성이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날 먼저 상승으로 출발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설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다시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도 들려왔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식 추진하는 것이 사실인 듯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아니 글로벌 경제의 호재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글로벌 증시, 경제 모두 미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친 긴축을 이어가고 있고 모두 미치게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 미친 긴축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러시아 전쟁과 중국 봉쇄로 인해 공급망마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공급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수요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봉쇄로 인해 공급망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요를 더 강하게 억제시키는 중입니다. 만약 공급망만 원활해진다면 수요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식된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공급망이 완화가 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결됩니다. 즉 연준이 생각보다 덜 긴축적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어젯밤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일단 시장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바랍니다. 연준이 덜 긴축적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먼저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안 좋은 뉴스지만 현 시장에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고용지표 발표 급등을 보였죠. 물론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미국의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연준이 긴축을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신규 고용지수를 나타내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기 쉽고 어제의 변동성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즉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 굉장히 애매하고 갈피를 잡기 어렵죠. 거기에 미국인 평균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여전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안 좋아지는 미국 경기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은 점점 증가하고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이 여전히 강하게 긴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 소식들을 들은 연준 위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3명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먼저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제는 더 느린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닌 어디까지 높이느냐로 시점을 바꿔야 한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두 번째로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요약하면 금리 인상을 이제 느린 속도로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는 종착점이 더 높아질 것 이는 즉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용시장은 예상대로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는 아직 더 긴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12월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CPI, PCE 등 많은 데이터를 볼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마지막으로 최근 매파로 떠오르는 미니애폴레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발표된 10월 고용지표는 경제를 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지난 9월에 나는 내년에 5% 아래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최근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최종 금리 전망은 9월보다 더 높아졌다. 5%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주식하기 제일 힘든 건 2월과 9월이 아닌
바로 제롬 파월이라는 짤까지 생성해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만날 겁니다.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죠. 그냥 장마철이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지나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돈으로 진짜 5년 넘게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마치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프리장이 5시가 아닌 오후 6시에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정규장 거래 시작은 밤 10시 반이 아닌 밤 11시 반에 시작되어 새벽 6시에 끝나는구나. 마치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듯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사이클, 경제 사이클 역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산가들은 다 받아들이고 다 버텨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이 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경제 사이클을 다 예측하며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처럼 행동하죠. 목표는 부자이면서 말이죠. 어차피 앞으로 5년, 10년 장기 투자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땐 이미 다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기업들도 나타나며 증시를 상승시키고 현재 독보적 기업들은 더 독보적으로 실적 역시 계속 상승할 겁니다. 이럴 때 싸게 줍는다는 마인드로 이 구간에서 모으면서 평단가를 낮추면 그만인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and to buy or sell on current news is just crazy. You're in a wonderful business. You got people running it for you. You know you're going to do well over 5 or 10 years. And to think news events should cause you to try and dance in and out of something that's a wonderful game is a terrible mistake. So get into a bunch of wonderful businesses and stay with them. But you said I said buy and you changed it to hold. Does that mean don't sell, or does that mean? Well, I mean, if you haven't got them yet, you buy them consistently over time. So you sort of average over time. And I've been buying all my life. I bought my first stock, when I was 11 years old, and it was about 3 months after Pearl Harbor, and Corregidor was falling, and they had the death march at Bataan, and all the news was terrible. It was a great time to buy stocks, and I should have held that stock forever, and I've been buying stocks ever since.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모으고 있고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경제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게 패권을 깨끼지 않는 한 최대한 오래 이 미국에 투자하고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 28일차까지 매수하려 했습니다. 저점은 모릅니다. 더 최저점을 갱신하며 폭락할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며 상승할지 전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 모릅니다. 가끔 제 채널에 예언가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궁금하다면 그분들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 그분들 중 부자는 없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현재 웅덩이 매매법 28일차까지 매수가 끝났고 40일차까지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반토막 넘게 났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고점에서 거치식 몰빵 투자를 해도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16년 만에 고점에서 거치식 몰빵 매수를 해도 현재도 몇십 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최고점에서 몰빵 매수했나요? 허리 지점, 무릎 지점 그 어딘가에 평단가를 두고 지금 줍줍하며 다음 상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못 버티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순 없겠죠. 전 부자가 되고 싶고 점점 자산이 계속 실제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책을 읽고 유튜브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보며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빠르게 자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는 현재 적금처럼 매수할 것이고 매수하고 있고 수익권에 들어온다면 실거주 부동산처럼 최대한 오래 보유할 겁니다. 여러분의 오즈룽주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 매도 시점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